여름철만 되면은 극장가에 이 동물이 아마 단골 손님일 거예요. 자, 그는 먼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 영화는 전설적인 영화지. 지금 봐도 오싹할 정도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영화 조스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저 조스와 같은 이른바 그 식인상어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어종이 백상아리거든요. 그 백상아리의 사체가 지난달 23일에 강원도 속초시의 장사항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어머,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머. 저게 백상아리인데 어머. 저거 말고도 네. 바로 어제 네.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에서는 악상어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어허. 악상어는 백상아리보다는 공격성이 낮지만 네. 동해 해경 관할 구역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발견이 된 겁니다. 어허. 저 두 마리를 포함해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동해안에서 상어가 4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보세요. 6월 23일 속초 장상 백상아리, 6월 23일 같은 날 속초항의 이 악상어, 7월 1일 양양수산항의 악상어, 7월 6일 삼척 임원항의 악상어. 그렇다면 전현 평론가님, 우리나라 바다 상어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는 상어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네. 60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그동안 상어에 의한 피해가 7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망이 6명이었고 부상이 1명이라는 것으로 사실 이미 상어로 인한 피해는 있었는데요. 어허. 특히 1959년 7월 충남 보령시의 대천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대학생이 상어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도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6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모두 백상아리, 어머. 식인상어로 알려지고 공격성이 있는 상어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동해안에 상어가 자주 출몰하냐? 네. 아마 해수면 상승과 연관이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물에 살고 있는 상어들이 점차 동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7월 7일 요즘 그리고 폭염이잖아요. 더우면 어디를 가요, 여러분? 물론 실내 수영장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로 풍덩하자. 대부분의 피서객들 이제 바다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피서객들 이거 모르고 있을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가 나온다고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백상아리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백상아리가 나오면 좀 들어가기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보세요. 이제 알고 나서 그 상어도 순한 상어가 아니라 백상아리 조스의 그 어종이라고 알고 나니까 좀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지훈 기자님, 속초 지역, 이 동해안 지역은 해수욕장이 언제 개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일입니다. 어머! 속초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는데 다행히 이미 만발의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속초시는 이 해수욕장 주변 600m 전 지역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일단 이렇게 안전망을 해수욕장에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허. 게다가 해수욕장 입구에 상어 피해 예방 안전 수칙 및 행동 요령을 붙여서 이 해수욕객들이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했고요. 행정 상황실 내 상어 발견 시 해수욕장 근무자 행동 요령을 부착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동해 해경 그냥 있을 수 없죠. 상어 출현에 대비해 경비정을 배치하고 또 연안 수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만반의 태세를 지금 갖추긴 한 것 같은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속초 앞바다하고 인근 바다에서 상어가 발견됐다는 신고하고 사체가 계속 인양이 되고 있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피서객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질서궤도 요원들한테 상어나 이런 지느러미가 발견 즉시 대피 방송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서랑 협업해서 연안을 수시로 해안 수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도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유민 변호사님, 피서객들, 수영객들도 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상어가 저녁 시간대부터 새벽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물놀이를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몸에 또 상처가 났다. 물에 들어가지 않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냄새를 맡고 상어가 유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물놀이를 할 때는 밝은 수영복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때 소리를 지르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공격이 상어로부터 시작될 것 같으면 오히려 상어의 눈이나 코를 강하게 내리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앞서 피서객들, 수영객들 주의사항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사안은 영화 조스에도 나와요. 그 여성이 그 늦은 시각, 새벽 시각, 밤늦은 시각에 혼자 수영하다가 공격당한 장면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특히 음주하시고 늦은 시각에 새벽 시간에 물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때는 안전 요원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정말 저런 행동은 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